네, 안녕하세요. 펑크비즘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RWA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요즘에 저희만 많이 외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제 예상이지만, 매일매일 이 느끼는 체감이 정말 무서워요. 음. 굉장히 무섭습니다. 블록체인의 이때까지 역사들을 보면 비트코인의 출현, 그다음 ICO, 디파이, NFT 저희는 다 몸소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ST와 RWA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RWA 코인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정말 무섭습니다. 아마 이 제도로 인해서 미국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전 중국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담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CBDC의 역할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음. RWA와 STO 이 기술로 인해서 저는 부의 나눔이 확실하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이 어려운 것을 왜 도전하는가? 저희는 펑키비스트 아니겠습니까? 불합리한 사회에 저항하는 모험가들. 우리는 이 펑키비스트 정신으로 꼭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질문과 응답식으로 좀 해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박지원 이사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왜 RWA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IPO라 하면 각 나라별로 주식거래소가 있죠. 우리나라는 코스닥, 코스피.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IPO 시대도 잘하면 끝날 수도 있다. 유동화 차이가 다릅니다. 한 예로 업비트에서 도지코인, 밈코인이잖아요. 도지코인 하루 거래량이 17조 5천억이 나왔어요. 그날 코스닥 코스피 유동량이 얼마였냐면 14조 5천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포함해서 코스닥 코스피 모든 이 거래량이 14조 5천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지코인은 업비트 그 한 거래소에서만 17조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도지코인이 바이낸스, 뭐 게이트아이오, 후오비 훌륭한 거래소들 많잖아요. 다 합치면 얼마였겠습니까? 그쵸. 이 차이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입니다. 블록체인은 글로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화폐들은 글로벌이 아니라 그 나라에 국한이 되었겠죠. 네. 그래서 이 RWA 그리고 블록체인 이 기술로 많은 유동화 자금들이 앞으로 유치가 될 것이고 이 산업의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1900년도 초반에 주식거래소 시장이 열리고 많은 산업들이 가속도를 가했던 것처럼 이 기술을 통해서 아마 더욱 빠른 가속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RWA가 IPO를 뛰어넘는 유동성 혁신을 가져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박지원 이사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유동성이 높다는 건 그만큼 자산을 사고 팔기 쉬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자산 시장에서는 고가의 자산에 접근하려면 큰 자본이 필요했지만 RWA 덕분에 소액으로도 자산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뉴욕 맨해튼에 있는 고가 빌딩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맨해튼에 있는 고가 빌딩을 소수 자본가의 소유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쪼개져 가지고 이걸 소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만 원으로도 뉴욕 빌딩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네요. 지가 상승도 5년, 10년 뒤를 노려볼 수 있겠고요. RWA가 디지털 자산과 실물 자산의 융합이라던데 이게 미래 금융의 핵심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블랙록도 굉장한 펀드를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자산을 디지털화하면 언제 어디서든 즉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리적인 제한 때문에 자산 소유와 거래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즉각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지금은 생소하지만 이런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BDAN도 RWA 중심 거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RWA 자산 거래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RWA의 높은 유동성 덕분에 자산 가치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높은 유동성 덕분에 자산의 시장 가격이 투명하고 빠르게 반영되면서
더 공정하게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RWA가 자산의 가치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블랙록 같은 자산 운용사들도 RWA와 STO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RWA가 미래 금융의 핵심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유동성과 투명성을 기대하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는 자카르타에는 지하철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지하철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지하철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 많은 기관에서 많은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 건데, RWA를 통해서면 그런 모든 과정들이 생략이 되고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편리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RWA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지하철 공사로 인한 수익을 평생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계속 RWA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RWA에 대한 개념조차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2021년 그때 여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NFT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많은 내용들이 안 나왔고 NFT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계속 보도자료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계속 내보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시장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때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IPO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분류의 시장을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선점하고 많은 분들에게 상생 그리고 공유 가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황영기 대표님, 그리고 김재민 이사님, 그리고 저 박지원과 함께 계속 달려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 둘 때가 되면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저희의 행보를 믿고 그리고 응원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IPO, RWA 차이점, 그리고 이게 글로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소식, 그리고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